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20회 38회차 2부 K2, K리그2 그리고 J리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K리그 그게 아니라 이 제 자료를 그냥 이제 더빙을 인공지능으로 더빙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포백으로 쓰잖아요. 우리는 숫자 4 쓰고 백 쓰잖아요. 왜? 4, 2, 3, 1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할 때 그렇게 입력을 하는데, 입력을 하니까. 인공지능 400. 400은 포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자료를 다 고쳐야 돼요. 다 고쳐가지고 새로 다음에 주의를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또, 이게, 틀리는 내용이 좀 있는데, 일부에서 이제 그 자막으로 달았지만, 대구는 이제 5경기 3실점이죠. 3실점 3득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오류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최대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이게 하니까, 최대한 편집을 하는데, 편집을 해도, 좀 빠져나가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댓글이 악플이 안 달리니까. 꼭 올리면 꼭 악플이 달리거든요. 역시 정제된 표현으로 잘라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2부는 이제 K2 리그랑 그리고 J리그입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들이고요. 우선 가시마, 성남, 수원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시마, 성남, 그리고 마지막 경기 수원입니다. 남은 경기들을 볼 거고요. 남은 경기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J리그 자료들을 보면서 좀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가와사키 프론탈레 최근 경기들 있잖아요. 그거랑 팬들 반응, 또 다음 빅매치까지 네네. 핵심만 딱딱 짚어서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경기 결과는 물론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전술 이야기까지 좀 봐야겠죠. 특히 가와사키가 계속 비기는데 이게 그냥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맞아요. 그리고 이게 다음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먼저 그 5월 25일 간바 오사카전 2대2 무승부였죠. 네. 마르시녀 선수가 먼저 딱 골 넣었는데 역전 당했다가 막판에 이토 타치야 선수 골로 겨우 비겼어요. 아슬아슬했죠? 네. 근데 팬들 반응 보니까 경기는 막 치고받고 재밌었는데 그 심판 판정 논란 이게 좀 있었나 봐요. 네, 그 간발 야마시타 선수 태클 관련해서 말이 좀 많았죠. 레드카드 아니냐, 이런. 아하.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랄까 가와사키의 올 시즌 기록이에요. 기록이요? 네, 17경기 했는데 무승부가 벌써 8번. 근데 패배는 딱 3번뿐이에요. 오, 진짜 묘하네요. 지지는 않는데 이기지도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그런 셈이죠. 이게 그냥 운이라고 보기에는 좀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패턴이라면? 그러니까 경기 막판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특정 수비 상황에서 약점을 계속 보인다거나 이런 거요. 지지 않는 팀이랑 이기는 팀은 다르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희한한 기록이네요. 근데 바로 전 경기 그 5월 21일 우라와 레즈전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무승부. 후반에 세가와 유스케 선수 골 진짜 멋있었는데 그걸로 2대1 역전까지 했는데 네, 분위기 좋았죠. 근데 정말 종료 직전 진짜 마지막 코너킥에서 동점골을 먹혔죠. 네, 그것도 홈 경기였는데. 그러니까요.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허탈했을 것 같아요. 다 이긴 경기인데. 네, 정말 다 잡은 승리를 놓친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날 컨디션 변수도 좀 있었을 거예요. 우라와는 사흘 쉬고 나왔는데 카와사키는 이틀 쉬고 경기였거든요. 아, 그런 차이도 있었군요. 네, 막판 체력이나 집중력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긴 어렵죠. 팬들도 보면 경기력 자체는 괜찮았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도 엘리송, 이시아라 선수 부상 걱정 얘기도 나오고 결국 또 그 뒷심 부족 문제 이걸 계속 지적하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군요, 이 문제가. 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그날이 마스코트 메카부 생일이었다고 하던데. 아, 진짜요? 네. 근데 결과가 그래서 축하 파티 분위기는 아니었겠네요. 씁쓸했겠네요. 자, 이렇게 좀 아쉬운 무승부를 계속하다가
가와사키 앞에 진짜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5월 31일 지금 리그 3위인데다 최근 5연승 중인 산프레제 히로시마 원정. 네, 완전 상승세죠. 와, 이건 분위기만 보면 히로시마가 완전 압도적인데요. 맞습니다. 게다가 전술 분석 자료를 보면 가와사키 입장에선 더 걱정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히로시마가 지로월 3-4-2-1 포메이션을 쓰는데 핵심 공격 루트가 있거든요. 네. 측면 공격수, 특히 에이스인 그 마에다 선수요. 이 선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확 치고 들어오면서 직접 슈팅을 노리는 거. 아, 그 인버티드 윙어 역할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날카롭다는 평가예요. 드리블 돌파 후에 감아차는 슈팅이 위협적이거든요. 근데요, 가와사키는 보통 4-2-3-1 쓰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 보면 공격 전개가 약간 느린 편이고 수비할 때는 미드필더 간격이나 특히 측면 뒷공간 커버에 약점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석이 있죠. 그럼 잠깐만요. 히로시마의 강점이랑 가와사키 약점이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히로시마의 주 공격 방식, 그러니까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그 플레이가 가와사키의 풀백이랑 센터백 사이 공간, 그리고 좀 벌어지는 미드필더 간격, 이 약점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전술 상성상으로 좀 불리하네요. 네, 그냥 수비 라인 좀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약점이니까. 예측 데이터도 좀 보니까 양팀 다 골을 넣을 확률, 그 BTS 확률은 한 60% 정도로 골은 나올 것 같은데 서로 골은 넣을 수 있다. 근데 2.5골 이상 나올 확률은 48%. 생각보다 아주 막 난타전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그래도 히로시마의 최근 기세, 홈이라는 점, 그리고 방금 말한 그 전술적인 우위까지 생각하면 가와사키가 쉽지 않겠는데요, 정말. 그렇죠. 정리하면 가와사키는 뭐랄까 공격에서 번뜩이는 장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걸 승리로 마무리를 못 짓는 고질적인 문제, 특히 수비 집중력이랑 조직력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네. 이걸 해결 못하면 지금 잘 나가는 히로시마 상대로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요즘 K리그2 판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주목할 선수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또 다가오는 주말 경기들에 대한 재미있는 소식들입니다. 네, 뭐 리그 전체 흐름부터 선수 인터뷰, 특정 경기 분석까지 자료가 아주 다양하게 있네요. 그렇죠. 이 자료들 보면서 K리그2 현재 상황, 선수들 이야기, 특히 주말에 있을 충북 청주 대 경남 경기,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되네요. 자, 그럼 먼저 리그 판도부터 볼까요? 스포츠조선 기사를 보니까 인천의 윤정환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올해 K리그2는 좀 다르다. 뚜렷하게 상위권이랑 하위권이 나뉜다. 아, 그 인터뷰 저도 봤습니다. 네, 실제로 일로빈, 그러니까 리그 첫 바퀴가 딱 돌았을 때 선두 인천하고 최하위 천안 승점 차이가 무려 30점이나 됐어요. 30점이요? 와. 역대 최대 격차라는데 이거 정말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정말 이례적이죠. 13경기 만에 30점 차라니. 이게 단순히 상위 팀들이 엄청 강해서만은 아닐 거고, 뭐랄까, 하위권 팀들의 어떤 전술적 문제나 아니면 선수단 구성의 어려움,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예전 K리그2랑은 다른 양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천, 이랜드, 수원, 전남 같은 상위권하고 또 부천, 부산 같은 중위권 팀들 사이 간격도 꽤 벌어져서 어쩌면 플레이오프 경쟁 구도가 생각보다 좀 일찍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다면 진짜 이번 주말 경기가 더 중요해지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주말 경기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금요일 저녁 7시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충북 청주와 경남의 대결입니다. 이게 순위가 바로 붙어 있죠? 네, 충북 청주가 11위, 승점 12점, 경남이 9위, 승점 14점. 딱 2점 차이라서 이 경기 결과 하나로 순위가 그냥 바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 청주는 진짜 홈 첫 승이 너무 간절할 것 같아요. 개막하고 홈에서 아직 한 번도 못 이겼고 2무 2패, 지난 안산전도 0대0으로 비겼잖아요. 점유율은 높았는데 골이 안 터지고 김영환 선수 퇴장까지 있었고요. 네, 좀 아쉬웠죠. 그래도 뭐 드리블 성공률 리그 1위라는 건 확실한 강점이죠. 가브리엘, 페드로 이 선수들 개인 기량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게 지난 경기에서 드러난 셈인데 맞아요. 그래서 권오규 감독도 홈팬들 앞에서 꼭 승리로 보답하겠다면서 공격 전술을 좀 다시 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팀 단위의 연계 플레이나 뭐 결정력을 높이는 훈련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홈팬들을 위한 이벤트도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경기장 분위기는 정말 뜨거울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경남은 4연패하다가 지난 천안전에서 3대1로 이기면서 분위기를 좀 바꿨어요. 네, 그 경기 봤는데 공격력이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타리 선수가 시즌 4골 넣고 이종환 선수는 2경기 연속 골이고. 맞아요. 공격은 확실히 좋아졌는데 문제는 역시 수비죠. 최근 5경기에서 10골이나 내줬고 또 원정에서는 2승 5패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수비 불안이 이번 충북 청주 원정에서도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공격력만 믿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겠는데요? 그렇죠. 이일용 감독도 수비 조직력 다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역대 전적 보면 경남이 2승 4무 1패로 아주 약간 앞서긴 하는데 무승부가 5번이나 될 정도로 만났다 하면 엄청 팽팽했어요.
지난 3월 맞대결도 경남이 2대1로 이겼고요. 변수가 많겠네요. 충북 청주는 홈 이점에 그 간절함이 있을 거고 경남은 원정 부담이랑 수비 안정 찾아야 하고 선수단 상황도 좀 봐야겠네요. 충북 청주는 전현병 선수가 시즌 아웃됐고 경남은 콘세카 선수 복귀 여부도 지켜봐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변수죠. 또 교체 카드를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경기 막판의 승부가 갈릴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K리그2가 상하위권 격차는 좀 벌어졌지만 플레이오프를 향한 중위권 싸움은 정말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광현 선수의 그 국가대표 꿈이라든지 최강민, 김재봉 선수처럼 다시 기회를 잡으려는 선수들의 이야기들이 리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말 충북 청주랑 경남의 경기는 뭐랄까 홈 첫 승을 노리는 팀하고 또 반등을 이어가려는 팀, 이 두 팀의 절실함이 정말 제대로 부딪히는 어쩌면 시즌 전체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최근 경기 하이라이트 쪽도 재미있는 게 많았어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특히 김포 손정현 골키퍼 그 더블 PK 선방 이걸 아주 비중 있게 다루셨던데 와 진짜 보기 힘든 장면이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수원 삼성과의 경기였는데 일류첸코 선수의 페널티킥을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막아낸 거. 이건 뭐 단순한 선방 그 이상이죠. 특히 첫 번째 맞고라서 VAR 판독으로 다시 차게 됐을 때 그 심리적 압박감이 어마어마했을 텐데요. 근데 그걸 또 막아냈다. 방향까지 바꿔서 찾는데 말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집중력이고 담대함이라고 봐야 합니다. 거의 뭐 패배 직전에서 팀을 구해낸 거니까요. 승점 1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플레이였죠.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의 김종민 선수 부활 소식도 참 반갑더라고요. 부천전에서 멀티골, 그것도 두 골 다 헤더로 넣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랜 침묵을 깨고 나온 골들이었죠. 두 골 다 헤더였다는 점은 김종민 선수의 제공권 능력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선수 컨디션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혹시 아산의 공격 방식에 변화가 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 물론 선수 본인의 득점 감각 회복이 제일 크겠지만요. 만약에 아산이 최근에 크로스나 세트피스 비중을 좀 높였다면 김종민 선수의 그런 제공권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됐겠죠. 두 골 다 헤더였다는 점은 아산이 의도적으로 김종민 선수의 강점을 활용하려는 그런 전술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비록 경기는 뭐 2대2로 비겼지만 팀 공격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는 점,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팀, 충남 아산하고 김포 곧 맞붙는군요. 자료 보니까 5월 31일 아산 홈에서 열리네요. 순위도 지금 8위랑 10위 아주 딱 붙어 있어서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산 이순심 동합운동장에서 열리는데 아산이 홈에서는 꽤 강해요. 3승 3무 1패, 성적이 괜찮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김종민 선수 부활에다가 아담, 강민교 선수의 측면 공격, 이것도 기대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그날 도소란 방병환 브랜드데이 행사도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뭐 송부채도 주고 팬사인회도 하고 그런다던데요. 그렇죠. 그러면 홈팬들 응원 열기도 엄청 뜨거울 거란 말이죠. 여러모로 아산에게는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아요. 반면에 김포는 원정에서 아직 승리가 없네요. 자료 보니까 원정 기록이 2무 5패. 상당히 안 좋은데 거기에 또 핵심 수비수 체프먼 선수가 징계로 못 나온다고요? 이게 좀 커 보이는데요? 체프먼 선수 공백은 정말 큽니다. 이게 그냥 수비수 한 명 빠지는 그 이상이에요. 제공권도 좋고 수비 조율 능력도 뛰어난 데다가 최근 코리아컵 16강에서는 친정팀 포항 상대로 결승골까지 넣었잖아요. 공수 양면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김포로서는 이 공백을 메우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겁니다, 아마. 뭐 김민호 선수나 다른 선수가 나올 텐데 아산은 분명히 이 부분을 집요하게 노릴 거예요. 김포 입장에서는 아마 루이스하고 플라나 이 선수들을 앞세워서 빠른 역습으로 아산 골문을 노리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루이스 선수가 예전에 아산 상대로 좀 강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정리해보면 아산의 홈 이점, 그리고 살아난 공격력, 이거랑 김포의 원정 부진, 그리고 수비 핵심의 공백, 이 구도로 볼 수 있겠네요. 와,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면서 K리그2의 어떤 흥미로운 이적 소식들, 경기 하이라이트, 그리고 아산과 김포의 맞대결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보면 선수 한 명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중에 나오는 어떤 번뜩이는 플레이 하나가 리그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런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 또 팀들의 전력 변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즌 후반기 순위 경쟁이 어떻게 막 요동칠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잘 보셨나요? 네, 잘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제 결론은, 결론을 정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히로시마와 가와사키는, 저는 히로시마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가와사키가 현재 팀 수준으로 보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컵을 아시안 챔피언이 될 뻔했던 팀이에요. 그 후유증으로 지금 좀 팀이 좀 뭐라 그럴까? 부상 선수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얘네들 몸빵은 충분히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경남이랑 청주는 사실 조금 고르기 어려운 경기지만 그래도 경남이 더 낫지 않나 생각했고 충남 아산이랑 김포는 아산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아산 사이드로 본다는 것이 아산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1부, 2부 해가지고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엄청 빅매치가 돼버렸는데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낯설거든. K리그라 그나마 좀 나은데 그래도 낯설긴 낯설죠. 조심해야 돼요. 다음 주 A매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